자,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이요. 최근 용산구 건물 두 채를 매각해서 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유명 가수가 또 허그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매입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 가수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바꾸어 임대와 수익 사업을 직접 영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결국은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고요. 그 사업은 취소되는 쪽으로 이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가수 정엽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가수 정엽 씨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2003년에 가요계 데뷔했죠. 그 4인조 그룹 리더 보컬이었는데 나얼 씨가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해졌죠. 그랬다가 한 4, 5년 지나서 2008년에 솔로 1집을 발표하면서 홀로서기를 했고 MBC FM4U 푸른밤 정엽입니다 라고 청취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죠. 2011년 나는 가수다 시즌 1에 출연을 했었는데 곧바로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엽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도 노래 3곡, 4곡 정도 부르는데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있어서 재테크를 한 모양인데 한번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2015년 4월에 후암동에 오리올 루프탑이라는 건물이 집이었는데 그걸 8억에 사가지고요.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년 7월에 22억에 팔았는데 이거는 식당도 운영하고 리모델링도 했기 때문에 또 뭐 차익이 무조건 14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태원 클라스에 나온 단반포차입니다. 그 다음에요. 2010년 6월에 이때는 해방촌에 있는 작은 거 4억 3,800, 4,800이란 말도 있고요. 이걸 사갖고 또 리모델링을 허그 자금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2020년 8월 금년 8월에 11억 6천만 원에 매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면서 안 팔고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팔고 나서 또 해방촌 신흥시장 그 도시재생 지원사업 구역에서 6억 2,500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매입에서는요. 리모델링 비용이랑 세금까지 해가지고 한 8억 3,80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허그 자금만 6억 1,800을 갖다 쓰면서 실제 자기 돈은 2억 2천 들여서 또 하나 산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4호를 보시면 이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 공고된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2017년 5월 11일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근린재생 일반형이거든요. 근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상가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내용이 뭐였냐면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목표는 원주민 공동체, 외국인 등이 융화되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 상권 회복,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해서 비전은요. 남산의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산 아래 첫마을, 오감 오락 문화 예술 마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짜졌습니다. 그래서 다항에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및 파급 효과가 나오는데요. 사업 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이니까 이제 허그 자금은 안정엽 씨가 받았던 거는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지금은 아마 사도 허그 자금은 못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및 재원 조달 계획을 보시면은 여기 마중물 사업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엽 씨가 돈을 받은 거는 이 연계 협력 사업 11개 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콘텐츠로 창의 공간 조성 및 마을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에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 사업이 있었죠.
사업 내용은 상가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는 주민 신청 시 예산 내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2020년 금년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이제 예산은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지역 정비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사업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정엽 씨가 받은 거는 장기 안심 상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요.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제한을 걸어둡니다. 이것도 주민 신청 시에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파급 효과로 마중물 사업은 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고요. 도시 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은 시에서 여기에 어떤 걸 설치해 줄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번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시면 다시 마중물 사업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연계협력 사업에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가 나오죠. 2020년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예산 내 활용인데 예산은 다 소진돼서 이제 없다는 거. 비슷한 걸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밥원 도시재생 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을 보시면 이 부문별로 연일에 실시를 하고요.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이 없고 관련 담당자나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담당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방안, 관련 서류 열람 이런 항목들이 서울시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요, 요 해방촌 이 경리단길 아시죠? 경리단길 길 건너편에서부터 그 요 터널 위로 요 응암초 이태원 주공아파트 위에 응암초까지 해가지고 쭉 둘러서 요 소월길 따라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경계는 아마 요 용산중을 경계로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아마 길 가다 보셨을 거예요. 보성역하고 해방촌 성당이 여기 아주 길에서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길에서 잘 보이죠. 이쪽에 있는데 여기 그 소월로에서 이 해방촌 성당 가는 길에 이 신흥시장이 있고 여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구상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 지역 내에서 뭐 1번부터 8번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신흥시장 활성화 계획이었고요. 여기 따라서 상가 리모델링 자금이 나왔었는데 그걸 안정엽 씨가 두 번에 걸쳐서 받았다. 그래서 2016년에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받아서 한번 리모델링 했었죠. 아까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받았고 2019년도 예산 소진 전에 한번 받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허그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